엠폭스 확진자가 10명 더 추가됐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30명인데요. 모두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온 이력이 없어서 지역사회 전파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엠폭스의 확산 상황 괜찮은 건지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엠폭스 환자가 한꺼번에 1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확산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조금 우려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얼마 한 30분 전에 한 명이 또 추가로 질병청에서 발표가 났습니다. 예. 31명이고요. 이게 이제 지난해부터 발생은 했는데 지금 이번 달 들어서 예. 숫자가 26명이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일본은 100명이 넘었습니다. 대만도 이제 꽤 숫자가 되고요. 그래서 아마도 당분간 이런 정도의 유행이 계속될 거다. 제발 좀 이 정도 선에서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조금 전에 한 명이 더 추가가 돼서 이제 총 31명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문제가 지금 해외를 다녀오지 않은 경우잖아요. 그렇다면 국내에서 병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코로나19도 사실은 외국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이제 완전히 번져버렸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발생하는 패턴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 전국에 이 바이러스가 퍼져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네.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이미 시작돼서 시작이 이제 계속 진행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조금 더 우려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확진자들의 주요 증상은 어떻습니까? 이게 처음에는 잘 몰라요. 감기같이 오는 거죠. 열이 나고 뭐 머리도 좀 아프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병은 의사인 제가 봐도 처음에는 모릅니다. 네. 근데 이제 특징적인 것은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네. 보면은 발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가 뭐 빨갛게 뭐 돋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피부 발진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종류의 발진이더라도 즉시 병원에 가서 아니면 보건소에 신고를 하거나 해서 검사를 좀 받아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그렇게 한다면은 그 병이 무엇이든 간에 사실은 발진이 있다는 것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런 병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예, 그래서 발진이 있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발진을 꼭 주의해서 봐야 된다는 거. 지금 이제 발진 부위가 조금 나오기도 하는데요. 네. 특징적인 것이 여러 가지 소견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저렇게 빨갛게 시작을 해서 동그랗게 나중에는 수포라 그래서 그 안에 물집이 고입니다. 물이 고이고요. 나중엔 그게 골마가지고 농포라 그래서 고름집이 되죠. 네. 그리고 이제 그게 터지면서 나중에 이제 가피라고 이 상처 껍질이 생기면서 이제 낫는 과정인데 이제 저렇게 생기기 시작하면 가까운 사람한테 이제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피부에 뭐가 났다. 특히 이제 얼굴, 손발 그리고 이제 이게 특징이 좀 생식기 주변에 생기는 그러니까 항문이나 이런 데 주변에 생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 피부에 뭐가 나면 꼭 병원에 찾아가서 원인을 살피시라 그렇게 권고를 드립니다. 네, 열이나 감기 증상도 나오고 있고 지금 모든 환자가 발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수포가 나면 인터넷을 검색을 하게 되는데 워낙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 내가 맞나 좀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선은 수포가 나면은 바로 신고를 하는 게 맞는 거겠죠? 예, 얼굴이나 뭐 손발에 이렇게 빨갛게 뭐가 돋으면요, 네. 사실은 병원에 가보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행히 다 피부 발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 병을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그 패턴을 보면 네. 무조건 발진이 다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리고 발진이 한참 있다 생기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지금 돌고 있는 양상은 일단 발진이 다 있으니 네. 피부에 뭔가 빨갛게 돋거나 아니면 수포가 생기거나 그러면은 꼭 확인을 하시라. 예. 별거 아닐 가능성도 가끔 있습니다. 그냥 뭐 단순한 두드러기일 수도 있고요. 네. 아이들 같으면 수두일 수도 있고, 뭐 홍역일 네. 수도 있고 그런데 일반인들은 몰라요. 예, 의사들도 어떤 의사들은 경험이 적으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서 이제 저런 경우에는 피부에 생긴 반점에 있는 액체를 따가지고 PCR 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빠르면 반나절이면 답이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피부 발진이 있으면 신고를 하거나 병원을 방문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은 피부 발진이 있으면 감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은 뭐 공기 중에 전파나 이런 가능성도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소위 비말이라고 침방울에서 가는데요. 네. 웬만큼 오랫동안 얘기를 나누지 않으면 이렇게 둘이 이제 앉아서 얘기를 나눌 때 아주 오랫동안 얘기를 나누지 않으면 전염은 잘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결국은 이 엠폭스의 핵심은 밀접 접촉입니다. 저런 피부 병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 가까이 자꾸 피부를 서로 접촉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전염이 되지. 뭐 우리가 숨만 쉬면 걸린다. 혹은 뭐 가벼운 대화를 나누면서도 걸린다라는 것은 매우 드문 현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난 15일 기준으로 WHO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전 세계 엠폭스 환자 대부분이 남성이거든요. 저희도 저번에 한번 보도로 다뤘었는데 남성이 좀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남성만 감염이 되는 건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해요. 이게 참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고 보니까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 병은 남녀를 가리지는 않습니다. 바이러스가 남녀를 가리지 않습니다. 네. 코로나19도 처음에는 여성이 좀 많다고 그래서 여성이 잘 가냐 이랬다가 아닌 걸로 나왔지만 가지는 않는데 이 병에 전염되는 그 양상이 남자들 사이에서 접촉을 통해서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거의 남자가 97%, 여자는 33%밖에 안 나올 정도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최근에 지금 이번 달에 온 26명 정도가 거의 대부분이 남자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여기서 제가 꼭 언급하고 싶은데 네. 왜 그러면 남자가 더 잘 걸리느냐. 그러니까 남녀가 똑같은 조건이면 남녀의 차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것은 어떤 성적인 접촉, 특히 동성 간에 남성 간의 성적인 접촉에 의해서 이 병이 지금 번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각별히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좀 각별히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치명률과 관련해서도 짚어보면은 지금 총 31명이 감염된 상황이고 국내에서는 사망자가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해외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통계는 0.13%예요. 굉장히 네. 가볍고요. 그렇지만 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걸리거든요. 이게 지금 주된 나이가 18살부터 한 40대 중반까지 중에서 네. 이게 이 병에 걸리면 0.14%, 즉 1000명이면 1명이 사망하기 때문에 제법 치명률이 있는 병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는 뭐 우리가 다 자신하다시피 이제 워낙 의료 체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망도 안 나올 거고 앞으로 나오더라도 결국 누적 통계를 하면 0.13%도 안 될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가벼우니까 우리가 이걸 그냥 무시해도 된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 없었기 때문에 팬데믹이 굉장히 길게 갔잖아요. 근데 엠폭스는 백신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그 양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백신이 있고요. 백신이 잘 개발된 백신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일정 부분 수입을 해놨습니다. 네. 근데 이게 문제는 이 코로나 백신까지 전 국민한테 맞으라 할 정도로 이 병 자체가 유행도 세지도 않고 또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을 볼 때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필요하다면 어떤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발생을 많이 할 것 같다라는 그 부분이 보이면은 우리가 소위 포위 방역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 부분을 이렇게 그러니까 동그라미로 둘러싸서 원으로 둘러싸서 백신을 넣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준비는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는 아주 일일 생활권에 있는 아주 좁은 나라이고 누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고 지금 나온 이 환자 31명의 환자들도 뭐 전국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백신을 가지고는 있고 효용 있는 백신은 있긴 하지만 그것을 백신 접종 프로그램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또 실행하기도 좀 쉽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예, 보건당국의 얘기에 따르면 확진됐다가 자연 치유가 된 상황도 있었거든요. 이게 잠복기가 2, 3주 정도 되다 보니까 감염원을 또 찾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실은 걸린 분들이 의심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네. 검사를 해 주셔야 되죠. 그런데 이제 숨어버리면 사실은 이 병이 감염병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바이러스가 사라집니다. 네. 내 몸에서도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고는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는 다행히 어떤 유행이 있고 나면 한 번씩 이제
떨어지는 것을 보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유행이 끝나고 이제 없어진다면은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보는 이 바카테 바이러스가 나와갖고는 금방 죽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꼭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유행만 어느 정도 눌러준다면은 그 다음에는 아주 드문 그 지역사회 감염으로 조금씩 남았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유행을 일으키다 하는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확진이 됐다가 자연 치유가 된 상황에서도 신고를 하는 게 나은 거겠네요. 신고를 해서 이제 방역 당국에서 어떤 역학이나 이런 걸 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네. 본인은 낫고 났으면 이제 더 이상 그죠. 필요도 없고 남한테 전염을 시키지도 않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뭐 다 나았는데 내가 가서 한번 검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검사 받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여튼 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특히 감염에 대해서는 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협조적으로 네. 해왔기 때문에 이것도 숨기지 마시고 진단 받으시고 또 적절히 격리받고 치료받으면은 잘 낫는 병이다 그렇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아무래도 엠폭스 확산세가 이제 계속해서 거세지다 보니까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인명 검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도 이제 이태원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익명으로 하니까 많은 분들이 검사를 받았잖아요. 근데 질병관리청에서는 익명 검사 도입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저도 사실은 이거를 익명으로 꼭 해야 되느냐라는 네. 겁니다. 그리고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익명으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은 내가 에이즈에 걸린 줄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때 검사를 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엠폭스는 그냥 피부에 발진이 나면 그 병인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걸 굳이 익명으로 해가지고 어렵게 가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 이름 밝히고 병이 나오면 적절한 진료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할 거고 네. 만일 그러면은 익명성이 보장이 안 돼서 뭐 계속 이제 나가서 사람들이 검사를 안 하고 자꾸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어떻게 하냐라는 네. 건데 만일 지금 이 유행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30몇 명 선에서 끝나지 않고 짧은 기간 내에 계속 발생해서 많이 생기고 있다. 또 어떤 특정 지역에서 특별히 더 많이 생긴다 하면은 뭐 일부 시범 사업으로 익명을 보장하는 검사를 해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익명을 해서 뭐 그렇게 다 일일이 다 이렇게 가려드리고 할 그럴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그럴 봅니다. 단계는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엠폭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제 이 경로가 이제 우리나라 나왔죠. 네. 밀접 접촉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성적인 접촉이에요. 예, 그거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피부에 뭐가 있는 사람들하고 어떤 성적인 접촉을 하는 것은 하지 마셔야 돼요. 네. 그게 엠폭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 그걸 안 하는 게 편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걸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대상자가 좀 여러 명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특별히 조심하시고 그럼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일반인들은 접촉을 그렇게 오래 하는 일이 없으면 겁낼 건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이제 피부 병변이 여기 묻어 있는데 내가 모르고 이렇게 이제 손으로 만진 다음에 코나 입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시잖아요. 네. 손 씻기. 그래서 손 씻기는 이제 코로나가 많이 줄었지만 엠폭스 때문이라도 철저히 좀 손 씻기, 개인위생을 지키시라 네.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